시간에는 2단원의 첫 시간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는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염색체는 염색사, 이 염색체가 있을 때 염색사가 응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염색사인데 이 염색사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염색사는 이렇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사실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히스톤 단백질은 8개가 뭉쳐 있고 이 8개를 DNA가 2.5회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히스톤 단백질 8개를 DNA가 2.5회 감고 있는 이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DNA는 여기 안에 내가 이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유전 암호로 이렇게 염기서열을 통해서 담고 있죠.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금 방추사가 붙는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 여기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기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보이는데 이 한 가닥을 염색 분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염색 분체가 지금 두 개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세포 하나만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 안에 46개 염색체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46개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줄을 세어보면 번호를 매길 수 있는데 이것이 1번, 2번, 3번 예측해 보건대 길이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번호는 키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이 가장 키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그 이유는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엄마한테 받았고 또 아빠한테 받은 이 염색체가 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모양과 크기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이것을 상동 염색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자에 같을 동. 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번의 모양과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람이 이렇게 단 한 사람도 같지 않은 이유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른 것 뿐이죠. 겉보기의 모양과 크기는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시작점은 사실 이제 수정란이었겠죠. 수정란 안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만나서 46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정자의 모습입니다. Y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정자는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이렇게 다 하나씩만 가지고 있죠. 정자도 마찬가지고 난자도 마찬가지고 1번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란이 됐을 때 여기에서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해서 1번이 2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정자와 난자의 생식세포와 이런 수정란 같은 체세포는 약간의 구성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정자와 난자는 1번이 하나씩만 들어있는데 체세포의 경우에는 같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하나 약속을 한 건데,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 또 이것은 지금 쌍이 아닌 하나씩만, 1번 하나, 2번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염색체의 수가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표시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핵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염색체는 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의 이 염색체의 수의 상태, 이 상태를, 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핵쌍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애용하지 않는 알파벳 중에 n을 가지고 표시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약간 모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건 지금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그러니까 다 하나씩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시할 때 이 생명체의 염색체의 특징은 이 별이 하나로 돼 있으면 다른 걸 사실 보지 않아도 다 하나씩만 되어 있어요. 얘가 하나면 동그라미도 하나, 마른 목골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양만 보면 걔가 단독인지 쌍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n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쌍을 이루고 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EN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여지없이 다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이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복사를 한 거니까 이건 모양과 크기가 겉으로 봤을 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EN인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EN이 되는 거죠. 네, 하나의 모양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만 보면 다른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도 EN인 상태인데 이게 EN이 지금 전체가 몇 개인지 사람의 경우에 그 체세포의 경우에 EN인 상태로 46개가 있죠. 그래서 EN은 46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모양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EN이고 전체의 수가 46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N인데 전체의 수는 1개, 2개. 그래서 이걸 EN은 2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부분은 하나의 모양이 쌍을 이루고 있는지 단독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의 수는 전체의 수를 표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만 봤을 때 하나의 모양이 3개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3n이 되는 거고 전체의 수는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3n은 9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EN은 6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하나의 모양이 쌍을 이루고 있고 전체가 6개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생식세포는
쌍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면서 전체의 수가 3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라는 것은 이제 염색체 수를 말하는 반면에 이건 하나인데 이건 2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염색 분체이겠죠. 약간 좀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핵 안의 염색체 수의 상태, 수의 상태를 말을 한다고 본다면 핵의 염색체의 수뿐만이 아니라 모양, 크기 등의 형태를 보는 것을 핵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수, 모양, 크기 이 3가지를 다 보는 것이 핵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에 수는 46개, 모양은 약간 1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생겼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초파리의 경우는 거대 염색체라고 해서 아주 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수가 이렇게 8개로 되어 있고 모양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매우 크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것이 이제 핵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수 검사를 이제 하는 것도 이런 핵형 검사를, 핵형 분석을 통해서 태아의 약간 기형이나 이런 성별 같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양수를 채취하게 되면 사실 이 양수 안에는 태아의 세포가 많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양수를 채취하게 되면 거기 안에 세포가 있겠죠. 그걸 배양을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분열을 하게 되면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이제 이 세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색형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21번이 3개, 또 X, Y, 또 5번이 약간 잘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이 경우는 뭐 다운 증후군, 또 이런 경우는 남자애가 태어난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약간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태아가 어떠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이 유전자의 힘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본다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약간의 그 외형적인 부분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네, 프랑스, 뭐 몽골, 약간 이제 이 다운 증후군의 특징은 약간 미간이 넓고 눈이 약간 빼꼼하고 입술이 아주 두툼하고 혀가 두껍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외형적인 특징을 좀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염색체 유전자의 힘이 되게 이제 무섭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핵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 모양, 크기, 그리고 수, 이런 걸 따지는 것을 핵형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의 핵형,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46개를 가지고 있을 테고, 1번도 이렇게 모양이 똑같겠죠. 크기도 같겠죠. 2번도 같고 3번도 같고 모두 같겠죠. 그래서 같은 종이고 같은 성별이라면 핵형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특징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몇 가지 또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놀랍게도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번에 염색체에 내 눈이 쌍꺼풀이 될 것인가 외꺼풀이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에 지금 10나노미터 떨어진 지점에 엄마가 준 이 염색체에 눈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왔다면 아빠가 준
염색체 5번에 10나노미터 떨어진 지점에 똑같이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읽을 때 그냥 여기 A라고 읽기도 하지만 앞에다가 대립 유전자 라지 A 또는 뭐 이걸 읽을 때는 대립 유전자 스몰 a 보통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요 알파벳 앞에다가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자주 붙이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알파벳을 A를 잡았다면 이쪽도 A를 이렇게 잡아서 같은 라인에는 거의 같은 알파벳의 종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문자, 대문자의 차이만 있지 알파벳의 종류는 같게끔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수 분열을 할 때 이제 나중에 감수 분열을 배울 텐데 감수 분열은 이렇게 이열로 쓴 다음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접합했을 때 형성되는 이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색 분체로 본다면 4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분 염색체다 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용어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46개의 염색체가 있을 때 성을 결정하는 이 염색체는 성염색체, 그리고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44개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상자를 써서 남녀 모두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보통 염색체, 상염색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자의 경우는 반드시 Y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남자가 Y를 갖고 있는 것이지 정자가 반드시 Y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정자의 종류에는 22 플러스 X인 정자가 있고 22 플러스 Y인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난자 22 플러스 X인 난자와 22 플러스 X인 정자가 만나게 되면 여자애가 태어나는 거죠. 반면에 22 플러스 X인 난자와 22 플러스 Y인 정자가 만나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아들의 경우에는 Y를 갖겠죠. 하지만 정자의 경우에 반드시 이제 Y를 갖는 게 아니고 22 플러스 X인 정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의 종류에 따라서 딸인지 아들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게 되면 남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